안녕하세요. 2019-2143 김찬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총강 249페이지 폐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흉강에 있으며 좌폐는 2엽, 우폐는 3엽으로 나뉘어지고 또 각각 2엽은 몇 개의 폐장으로 나뉘어진다. 환경 45난에서 폐중 3근 3량 6엽 양이 8엽 폐장은 무게가 3근 3량이며 6엽과 양 2로 모두 8엽이 있다라고 하여 폐의 형태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폐는 장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문 위론에서 말하기를 폐는 제 장이 되며 심해 개가 된다라고 하였고 영추 구침에서는 폐는 오장육부의 덮개라고 하였기 때문에 엽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고 바깥의 모발과 합하며 자연환경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므로 쉽게 외사로부터 침입을 받는다. 폐엽은 100영과 같아 한열을 견디지 못하므로 교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소문 6절 상론에서 폐에 대하여 기지본 백지허 기의 근본이며 백의 거처이다라고 하였고 폐의 중요한 생리기능은 기를 주관하고 호흡을 담당하며 단발 숙광작용을 하고 수도를 통조하며 모든 맥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치절을 주관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폐가 호흡하는 것은 심히 혈맥을 주관하는 것을 도와 기혈이 전신으로 포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동시에 호흡하는 것 자체는 인체가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문 6절 장상론에서 폐는 상전의 관으로 치절이 나온다라고 한 것이다. 폐계는 위로 후롱과 연결되어 있으며 비에 개규하고 밖으로 피모와 합한다. 폐의 지는 우가 되고 액은 체가 된다. 수태양 폐경은 폐에 속하고 태양에 종하며 수양명 대장경은 대장에 속하고 폐에 종하여 폐와 대장은 서로 표리 관계가 된다. 또한 오장을 음양으로 나눌 때 폐의 속성은 음에 속하므로 영추 직기 11 분위 사시에서 빈장이라고 하였다. 영추 금괴진 언론에서는 폐를 양중지음이라고 하였으며 영추 침 12원과 영추 음양 개1월에서는 폐를 양중지소음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소문 6절 장상론에서는 양중지 태음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폐의 주요 생리기능 주기, 가호는 폐가
폐가 기를 주관하는 생리기능은 맨 처음으로 서문 6절 장상론에서 폐자기 지분과 서문 5장 충성론에서의 제기자 계속 어폐 제기는 모두 폐에 속한다 라고 한 것에서 보인다. 폐가 기를 주관하는 기능은 실제로는 폐의 호흡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두 작용은 나눠지지 않는다. 알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폐가 이일신의 기와 호흡의 기를 주관한다는 두 개의 방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주일신 지기 폐가 일신의 기를 주관한다는 것은 전신의 기가 모두 폐가 주관하는 기를 따른다는 말과 같다. 예를 들면 숙원이 의학 실제역에서 무릇 장부경락의 기는 모두 폐기의 발을 받는다 라고 설명한 것과 같다. 폐가 일신의 기를 주관한다는 것은 두 개의 방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소문 응상대론에서 말한 폐기통어천에 근거하여 폐가 흡입한 청기는 인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기의 주요 주성분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문 6절 장상론에서 천식 인이 오기 천은 인을 오기로서 먹인다. 오기는 비로 입하여 심폐에 장하여 위로 오색이 수명하고 음성이 하게 된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다. 특히 원기의 생성은 폐가 흡입한 청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폐의 호흡 기능이 실상되었을 때에는 원기의 생성뿐만 아니라 전신의 각종 기의 생성에 영향을 미쳐 기허의 방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폐의 호흡 운동으로 인하여 기기의 승발 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폐는 규칙적으로 한 번 내하고 한 번 호하는 작용이 있어 전신 기기를 유지하고 조절하며 승발 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폐 호흡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 기기의 선발 출입에 이상이 발생한다. 또한 다른 장부의 기기가 실조되면 폐 호흡에 영향을 끼쳐 폐기의 선발 숙강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폐호흡 주호흡 지기 폐가 호흡의 기를 주관한다는 것은 실제 폐가 호흡을 주관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폐가 체내외 기의 교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폐가 자연기로부터 청기를 흡입하고 체내에 독기를 배출하여 인체 내외의 기체를 교환하는 신진대사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유경도이경락에서 화타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폐는 비어있어 마치 벌이 사는 집과 같으며 아래는 구멍이 뚫려있지 않으므로 호기를 하면 그득히 차고 흡기를 하면 그득히 차고 호기를 하면 비우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내쉬고 들이마시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진다. 청독의 운화를 갖고 있으며 인체의 탁약 즉 대장간의 풀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폐가 생기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폐의 호흡작용은 인체 생명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인체 내외의 기체 교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체의 기의 생성, 기혈의 운행, 진액의 진액의 운행이 실상되어 조화롭고 균등하게 함으로써 정상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폐, 호흡, 운동에 이상이 생기면 기의 생성과 기혈, 진액의 운행이 실상되어 각종 병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폐 단발 숙강, 주 단발 숙강. 단은 단출, 포삼의 의미다. 예를 들면 전 얘기 명론에서 가을에는 천지가 장하는 것을 담당하므로 단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발은 단발, 발산, 개발의 뜻이다. 역곤괴에서는 발우, 사업을 단발이라고 하였고 역건괴에서는 표발이를 발산이라고 했다. 박아에서는 발을 개라 하였고 숙에서는 축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시경 반풍에서는 9월 숙상이라고 하였고 전에서는 숙, 축야, 상승이계, 만물, 숙은 수축을 의미한다. 절기의 만물이 수축됨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다. 고대 의가들이 이를 이용하기를 정숙이라고 하였다. 강은 하강, 하행의 뜻이다. 폐가 단발 숙강하는 것은 실제로 폐기 운동을 가리켜 이것은 위와 밖을 향하는 단발의 안과 아래를 향하는 숙강작용의 두 가지 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폐호흡 운동은 주기의 단발과 숙강의 상호작용과 협조 균형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따라서 폐의 호흡 이상은 폐의 단발과 숙강의 실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폐가 선발을 주관하는 생리작용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일어난다. 첫째, 폐가 기화작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체내의 독기, 이산화탄소 등의 병기가 폐기의 단발을 따라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산소를 흡입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 폐기가 위와 밖으로 향하는 확산운동을 하여 비의 수곡 전기가 온몸에 퍼지고 밖으로는 모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추결기에서 상초에서 시작되어 오고 전기를 발포하여 피부를 온포하게 하고 형체를 충실히 하며 모발을 윤택하게 하여 안개 이슬이 적시는 것과 같은 것을 기라고 한다 라고 한 것과 소극옹저에서 3초에서는 위기가 나와 분육을 온포하고 골절을 영양하고 소통시킨다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상초는 심과 폐를 포괄한 것이니 보통은 폐의 단발 숙강작용을 이루기도 한다. 셋째, 위기를 단발하여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양하게 하며 주리의 개합을 조절하여 진액대사를 돕고 땀을 체외로 배출시킨다. 앞에서 말한 것과 것을 종합해보면 폐기가 단발하는 생리기능은 호흡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생리 반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 특히 위기의 단발에 따라서 피모의 정화라는
또한 위기의 단발이 실조되어서 피부가 다치게 되어 땀이 나지 않으면 진액과 수곡 전기의 포산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진액이 폐관에 합체되어 담을 생성하며 심하면 기부에서 수종을 생성하게 된다. 또한 폐가 숙강을 주경하는 생리작용도 세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폐기의 하강작용으로 폐가 자연계의 전기를 충분히 흡입하는 것이다. 둘째, 폐기의 하강작용으로 흡입한 전기가 비가 수송한 진액과 수곡 정미를 전신에 포산시키고 난 후에 대사산물과 여분의 수액을 심과 방광에 보내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셋째, 호흡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폐는 숙강을 주관하는데 이것은 폐기가 정숙하고 하행하는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체 장부 기기활동은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하강시키고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작용의 순리이다. 폐는 흉중에 있어 오장육부의 옆축이 되는 까닭에 그 기가 하강하는 것이므로 순리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폐의 형질은 허여접 벌집처럼 비어있는 형태이고 경청하고 숙강하여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임폐금은 유충지제 중에서 폐는 옆축이 되며 정숙을 담당하는 것을 맡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폐기가 숙강하는 작용을 실상하면 폐기가 상력하여 호흡에 이상이 발생하여 천회, 담수, 각 해열 등의 병리현상이 출현하게 된다. 폐의 단발과 숙강작용은 상반상성하는 운동으로 폐의 생리활동에서 불가분 관계이다. 즉 이들은 생리적으로 상통상성하고 병리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끼친다. 즉 충분한 단발 작용이 없으면 정상적인 작용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정상적인 숙강작용이 없으면 원활한 단발작용도 없다는 뜻이다. 단발과 숙강은 서로를 전제로 삼아서 규칙적으로 단발 숙강함으로써 호흡에서 균형과 조절을 유지시키고 기기를 통조하게 하며 인체 내외의 기체를 정상적으로 교환시키고 전신 기혈과 진액의 운행이 멈추지 않도록 한다. 만일 두 가지 작용이 실상하게 되면은 폐기 실단 혹은 폐실 숙강의 병리 현상이 발생하여 흉민, 별기, 해천 등의 폐기 상역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문지진요대론에서는 기병으로 인한 분율은 폐에 속한다 라고 하였다. 통조수도 통은 소통, 조는 조절이라는 뜻이다. 수도라는 것은 인체 내의 수액의 운행 통로라는 것이다. 지도는 소문경맥별론에서 보인다. 통조수조란 폐의 단발 숙강작용이 수액의 수포, 운행 등을 배설 등을 소통 조절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폐가 단발작용을 하면 진액과 수곡 정미가 전신에 수포되고 피모에 수송되어 기기를 단발하고 주리의 기압에 작용하여 땀의 배설을 조절하게 된다. 폐가 숙강작용을 하면은 진액과 수곡 정미가 부단히 아래로 수송되고 대사 후에는 신의 기화작용으로
오줌을 만들어 방광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폐의 통조 수도 기능은 폐의 단발 습관의 두 가지 생리 기능으로 인해 비로소 전신 수액원액기를 통창 조절하여 폐가 인체 내에서 수액 대사와 수포를 조절하게 하므로 폐주행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폐기에 숙강이 있어야 수액이 하항하고 폐기에 단발이 있어야 수액이 전신으로 포산되어 피부에 수송되어 통조수도의 생리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외에 폐위수지상원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폐가 장부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인체가 흡수한 물과 비위에 진액이 함께 위에 있는 폐가 수송되어 다시 전신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폐위수지상원이라고 하였다. 조백맥 주치절. 조는 취화의 의미이다. 소문 경맥 변론에서 말하는 폐조 백맥이란 폐장의 모든 맥이 모인다는 의미이며 전신의 혈액이 경맥을 통해서 모두 폐에 취회하고 폐호흡을 통한 기체 교환을 한 뒤에 전신에 수송되고 퍼진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바로 소문 경맥 변론에서 식기 입위 독기단심 임정어맥 맥기 절경 결기 단우폐 폐조백맥 정정 우피모. 식기가 위에 들어오면은 독기는 심으로 단위하고 정에 맥까지 적셔준다. 맥기는 경을 흐르고 경기가 폐에 단속하면 폐는 모든 맥을 조회하여 정을 피모에 경하게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장경학은 유경장상유에서 말하기를 정기는 맥으로 들어가고 정기는 맥에서 다시 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경과 맥은 서로 유통되는데 이를 필히 기로 말미암게 되고 기는 폐에서 주관하는 바가 되므로 폐는 백맥이 조합회하는 곳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외에 폐조백맥에서 호흡에 따라 조수처럼 폐에 흘러가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것. 또 어떤 사람은 조를 조향으로 해석해서 폐가 흡입한 전기가 백맥으로 조향하여 혈에 스며들게 되어 혈액의 운행을 측정시킨다고 보아서 경정우피모라고 하였다. 혈액의 운행의 기본 동력은 심장의 박동에 있다. 혈액의 운행 역시 기의 추동에 있으므로 하여 전신까지 이르게 된다. 폐호흡 운동으로 일신의 기를 주관하게 되므로 혈액의 운행은 폐기의 포산과 조절에 의뢰하게 되는 것이다. 명의조언과는 의실 내경 12관에서 폐의 아래는 심이 있고 심의 관종은 폐에 이어져 있다. 폐는 전기를 받아들이며 아래로 폐가 자연계의 전기를 표하며 심의 관종을 지나서 심맥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혈액이 전신으로 운행되어 쓴 것을 촉진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치절이라는 것은 치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문영란 비전론에서 폐주지절이라는 말이 있다. 거기서 폐자, 상전지관,
지절 출언 폐는 상전의 관으로 치절이 출한다라고 하여 폐가 심장의 혈액 운행을 도와서 치리하고 조절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폐는 심장을 도와서 치리 조절과 혈액을 하는 주요 기관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폐가 기를 주관한다는 기능과 관계가 있다. 심은 폐를 주관하고 폐는 기를 주관하는데 기와 혈은 상성하는 관계가 되며 또한 기는 혈액 운행의 동력이 되므로 폐는 치절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폐의 치절작용은 아래 몇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폐기는 혈액의 운행 동력이 되므로 전신의 혈액은 폐의 호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문 평인기 상론에서 사람이 한번 숨을 내쉬면 맥이 2번 동하고 한번 숨을 들이쉬면도 맥이 또한 2번 동한다라고 하여 호흡하고 정식하는 사이에 맥이 5번 동하여 간혹 태시약하니 명하여 평인의 맥상이라 한다 라고 하였고, 난경일난에서 정상인이 한번 숨을 쉴 때는 맥기는 3초를 나아가고 한번 들이쉴 때는 맥기는 3초를 나아가며 호흡하고 정식할 때는 맥이 6초를 나아간다 이라고 한 것과 같이 한번 숨 쉴 때 맥이 4-5번 뛴다는 것과 맥이 6초는 흐르고 있음을 말하여 호흡과 맥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영추댕수에서 또한 정기는 폐에 들어가고 폐기는 수태양 폐경을 따라 움직이는데 폐기의 운행은 호흡을 따라 왕래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맥박은 숨을 한번 내쉴 때 2차례 박동하고 한번 들이쉴 때도 2차례 박동하며 쉬지 않고 호흡함으로 박동 또한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혈기가 수태양 폐경에서 시작되어 호흡을 따라 왕래하면서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것임을 의미하였으며 특히 호흡, 불기, 고동, 이불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호흡이 멈추면 심동과 혈액의 운행도 반드시 따라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호흡을 주관하여 인체의 기의 근본이 되므로 전신의 기의 선발, 출입, 운화는 반드시 폐기의 조절과 지배를 받게 된다. 셋째, 폐는 선발과 숙강을 주관하여 몸의 진액, 경포와 운행, 폐설을 치리하고 조절한다. 이것으로부터 폐가 치절을 주관하는 것은 실제 폐주기, 사호흡, 주선발, 숙강 등의 주요 생리작용을 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폐의 제지, 제액, 제체와 제규, 폐지위우, 소문음양상대론에서 폐를 제지위우라고 하며 우는 폐의 지가 된다고 하였다. 소문음양상대론과 천지기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보면은 비우는 모두 폐의 지에 속한다. 비는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다. 비와 우가 정지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볼 때 비는 밖에서 오고 우는 안에서 발생한다. 비록 두 가지는 같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인체 생리활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서로 같다. 그러므로 비와 우는 같이 폐의 지에 속한다. 비와 우는 심에서 통하고 폐에서 응한다. 비와 우는 희락은 상반되는데 비우는 인체의 외기의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유쾌하지 않은 반응으로 기로 하여금 모산하게 한다. 슬퍼지면 기가 소산하고 슬퍼하면은 소관한다. 급해지고 폐에 포엽이 들려 3초가 통하지 못하고 영수가 펼쳐지지 못하여 열기가 안에 있게 되므로 기가 소실되는 것과 한 것과 같다. 폐는 따라서 일신의 기를 주관하므로 비는 폐를 쉽게 상하게 한다. 이상으로 오늘은
5장에서 폐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